고지혈증 약 복용 정말 괜찮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이 작은 흰색 알약 드셨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내 혈관을 지켜줄 거라 믿고 의심 없이 드셨겠죠. 그런데 혹시 최근 들어 자꾸 깜빡깜빡해서 내가 치매인가 걱정하신 적 없으신가요? 이유 없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푹 자도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겪는 그 증상,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고지혈증 약 스타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3분 진료 보기도 바쁜데 약이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을 멈추게 하고 멀쩡한 사람을 당뇨 환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복잡한 얘기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저 수치 떨어졌네요. 잘하셨습니다. 라는 칭찬 뒤에 내 몸이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오늘 영상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콜레스테롤이 내 몸의 적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던 소방관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약 없이도 혈관을 청소하는 진짜 방법이 무엇인지, 내 몸을 지키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 먹고 있는 그 약 계속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오늘 영상으로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고지혈증 약 부작용이 간과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10년차 신경과 전문의 이수정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특히 기억력 저하나 근육 문제로 오시는 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약 리스트를 보면 놀랍게도 상당수가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환자분들이 같은 패턴을 보이면서 저는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10년간 임상에서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지혈증 약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런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을까요? 의사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보면 한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이 평균 3분 남짓입니다. 3분 안에 환자분의 증상을 듣고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고지혈증으로 진단된 환자분께 스타틴의 모든 부작용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통이 올 수 있고,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고, 당뇨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최소 10분은 걸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약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집니다라고 말하고 처방전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 약이 내 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제대로 모른 채 수년, 수십 년을 복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이드라인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고지혈증 치료 가이드라인은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낮을수록 좋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당연히 제약회사들의 연구 결과가 많이 반영됩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약을 먹어야 이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뒤로 밀려나고 기계적인 처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스타틴 약의 뇌, 근육, 혈당 부작용, 그렇다면 이 약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알아볼까요? 스타틴이라는 약은 단순히 콜레스테롤만 낮추는 게 아닙니다. 이 약 하나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마치 도미노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먼저 뇌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콜레스테롤은 우리 뇌세포를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콜레스테롤의 25%가 뇌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세포를 감싸고 있는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연결 부위, 모든 곳에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타틴이 들어오면 이 콜레스테롤 생산이 억지로 막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들이 제대로 된 재료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이 감퇴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멍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스타틴을 복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요즘 들어 자꾸 깜빡거려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라고 호소하십니다. 치매 초기 증상과 비슷해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약을 끊으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근육입니다. 스타틴의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근육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심장도 근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스타틴을 먹으면 온몸의 근육에서 통증과 무력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병뚜껑을 여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근육이 녹아내리는 횡문근융해증이라는 무서운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심장 근육입니다. 혈관을 지키려고 먹는 약, 심장 근육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스타틴이 심장 근육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혈당 문제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스타틴을 복용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혈관을 지키려고 약을 먹었는데 당뇨병에 걸리면 오히려 혈관이 더 망가집니다. 당뇨는 혈관 질환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니까요. 이건 마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스타틴 부작용의 핵심 원리, 코큐텐 부족.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스타틴의 작용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에는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에는 여러 단계의 생산 라인이 있는데 스타틴은 이 생산 라인의 맨 앞쪽을 막아버립니다. 마치 강에 댐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댐을 쌓으면 물이 아래로 흐르지 못하죠. 스타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생산 라인에서는 콜레스테롤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코큐텐, 쿄큐첸 이라는 아주 중요한 물질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코큐텐은 우리 세포의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물질이 바로 코큐텐입니다. 스타틴이 생산 라인을 막으면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코큐텐도 같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세포들은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가 됩니다.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니까 온갖 증상이 나타납니다. 만성 피로, 근육통, 무기력함, 이 모든 게 세포의 에너지 부족 때문입니다. 특히 심장 근육처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서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뛰어야 하니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코큐텐이 부족하면 심장이 제대로 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스타틴을 먹으면서 오히려 심장 기능이 나빠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5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서 스타틴을 처방받으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수치도 잘 떨어졌고 의사 선생님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셨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산책도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면서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으셨고 여러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인터넷에서 스타틴 부작용에 대한 글을 읽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제가 먹는 콜레스테롤 약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약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약을 끊고 2주 정도 지나니까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육통도 줄어들고 기력도 회복되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운이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본인이 의심을 하고 의사에게 물어봤고 의사도 현명하게 약을 중단해봐서 문제를 찾아낸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도 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콜레스테롤의 진실, 나쁜 물질이 아닌 우리 몸의 소방관,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콜레스테롤이 정말 그렇게 나쁜 걸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는 나쁜 물질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저밀도 지단백 LDL,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낮춰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진실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나쁜 놈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지키려는 소방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손상이 일어나면 우리 몸은 이걸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때 동원되는 게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불이 난 집 주변에 항상 소방관들이 있다고 해서 소방관이 불을 낸 범인일까요? 아니죠. 소방관은 불을 끌어온 거지 불을 낸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콜레스테롤이 그곳으로 몰려간 건데 현대의학은 콜레스테롤을 범인으로 몰아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혈관의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흡연, 운동 부족, 가공식품, 환경 독소 등등 현대인의 생활 습관 전반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이걸 고치려고 콜레스테롤을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콜레스테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산화됩니다.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진짜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콜레스테롤은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모든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비타민 D를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너무 낮추면 호르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와 사망률의 관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총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마치 우자 모양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은 게 오히려 더 오래 사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면역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암 위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스타틴 약 효과의 진실과 통계의 함정. 그런데 현재 의료 가이드라인은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낮게 유지하라고 합니다. 저밀도 지단백은 100 이하로 심지어 70 이하로 낮추라는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약으로 억지로 수치를 낮춰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스타틴의 효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스타틴이 심장병 위험을 36%나 줄여준다고 광고합니다. 36%면 대단한 효과처럼 들리죠. 하지만 여기에 통계의 마술이 숨어 있습니다. 이 36%는 상대 위험도입니다. 절대 위험도로 따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약을 안 먹은 그룹 100명 중에 3명이 심장병에 걸렸고 약을 먹은 그룹 100명 중에 2명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33% 감소했습니다.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으니 1, 3이 줄어든 거죠. 하지만 절대 위험도로 보면 어떻습니까? 100명 중 1명만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의 차이입니다. 100명이 약을 먹어야 1명이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99명은 아무 혜택 없이 약을 먹는 거죠. 그것도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요. 물론 이미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 심근경색을 겪으신 분들에게는 스타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2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예방 목적으로 먹는 1차 예방의 경우 효과 대비 위험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일부 고지혈증 치료제의 임상자료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과장되거나 부작용이 축소되어 보고되었다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염증 관리를 통한 근본적인 건강 개선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약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정 경우에는 약이 꼭 필요합니다.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분들, 이미 심장병을 앓으신 분들,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약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의 혜택이 위험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약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염증을 끄는 것입니다.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자연스럽게 정상화됩니다. 이게 진짜 치료입니다. 그럼 어떻게 염증을 줄일 수 있을까요? 식습관.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빵, 과자, 음료수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걸 가혈당 스파이크무라고 하는데 이게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활성산소가 마구 만들어지고 이게 혈관을 공격합니다. 대신 채소, 통곡물, 좋은 기름,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오히려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 건강에 가장 좋은 약입니다.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벽이 튼튼해지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약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효과들입니다. 수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염증을 제거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높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염증이 증가합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환경 독소 피하기.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독소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살충제, 중금속, 미세먼지 등이 혈관 염증을 일으킵니다. 가능한 한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고 플라스틱 대신 유리 용기를 사용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약 없이도 수치를 조절하셨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약처럼 당장 수치가 확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치료입니다. 증상만 가리는 게 아니라 원인을 해결하는 거니까요. 의사와의 현명한 상담 및 코큐텐 보충의 중요성, 그리고 만약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절대로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특히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약을 갑자기 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의사 선생님께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제 경우에 약이 꼭 필요한가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안 되나요? 이 약의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제가 겪는 이런 증상들이 약 때문일 수 있나요? 약을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나요? 코큐텐 같은 보충제를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전문가지만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치료받을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큐텐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 부득이하게 스타틴을 계속 드셔야 한다면 코큐텐을 같이 복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스타틴이 코큐텐 생산을 막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외부에서 코큐텐을 보충해주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코큐텐 보충이 스타틴으로 인한 근육통을 줄여주고 에너지 수준을 높여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100mg에서 200ml 정도의 코큐텐을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세요. 수치가 아닌 총체적 건강, 내 몸의 신회 귀 기울이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에 집착해서 약을 평생 먹는 것보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수치는 좋아졌는데 매일 피곤하고 근육이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면 그게 진짜 건강일까요?
우리 몸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한 곳만 좋게 만들려다가 다른 곳이 망가지면 안 됩니다. 전체를 봐야 합니다. 혈관 건강도 중요하지만 뇌 건강, 근육 건강, 대사 건강도 모두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진짜 건강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의사가 수치가 좋다고 해도 내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아프고 불편하다면 그건 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의학은 개인차가 큽니다. 어떤 분에게는 약이 꼭 필요하고 어떤 분에게는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한 정보와 마지막 당부. 오늘 영상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겁을 주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약은 도구일 뿐입니다. 때로는 꼭 필요한 도구이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진짜 열쇠는 바로 나 자신의 손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 모든 선택이 쌓여서 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설탕 섭취를 줄이고 매일 30분씩 걷고 푹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부터요. 건강한 혈관은 약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염증을 줄이고 몸을 움직이고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이게 진짜 혈관 건강의 비결입니다. 수치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 몸 전체의 건강을 봐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서 겪으셨던 증상, 생활 습관 개선으로 좋아진 경험 등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에 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면책 조항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치료는 모두 다릅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변경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기적의 한 스푼, 냉압착 식물성 오일. 오메가3는 혈관 염증을 줄이고 지질 대사를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은 현대 식단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생선도 자주 안 먹고 견과류도 잘 안 먹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것이 바로 아침 공복에 먹는 한 스푼입니다. 무엇이냐고요? 바로 냉압착 방식으로 얻은 식물성 오일입니다. 생들기름이나 아마씨유가 대표적입니다. 기름을 먹으라고요? 네, 맞습니다. 나쁜 기름은 좋은 기름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이 식물성 오일들의 핵심 성분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열에 의한 산화가 적고 혈관 염증을 완화하고 지질 대사를 개선하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그럼 왜 오메가3일까요? 현대인의 식단은 콩기름, 옥수수유 같은 오메가6급 범벅입니다. 튀김, 볶음 요리, 과자, 라면, 전부 오메가6로 만들어집니다. 오메가6가 과하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때 오메가3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3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마치 불난 곳에 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 벽에 붙어 있는 염증 물질들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왜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할까요? 아침 공복은 우리 몸이 영양소를 가장 갈급해하는 시간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영양소를 빨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탄수화물이나 다른 지방 없이 오메가3만 단독으로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영양소와의 흡수 경쟁 없이 오메가3가 혈관으로 직행합니다. 그리고 염증 억제 신호를 가장 강력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공복 섭취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럼 왜 냉갑착 방식이어야 할까요? 오메가3는 열에 매우 약합니다. 볶거나 튀기면 산화되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을 가하지 않고 짠 냉갑착 오일이어야 약이 됩니다. 마트에서 기름 살 때 꼭 냉갑착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서도 이 방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만드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지혈증 환자분들 삼겹살 기름은 벌벌 떨면서 피하시죠. 그래 놓고 밥 한 공기 다 드시고 입가심으로 믹스커피 드십니다. 이게 최악입니다. 고지혈증의 진짜 주범은 지방이 아니라 남아도는 인겨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먹은 밥, 면이 다 소비되지 못하고 남으면 전부 지방으로 바뀌어서 피 속에 쌓입니다. 게다가 설탕이 들어간 믹스커피까지 마시면 중성지방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지방을 아예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간은 위기감을 느껴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몸에 지방이 부족하니까 스스로 만들어서 보충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을 끊었는데도 수치가 안 떨어지는 거죠. 지방을 끊는 게 답이 아닙니다. 나쁜 지방을 끊고 좋은 지방으로 교체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트랜스 지방, 식용유, 마가린 이런 건 끊어야 합니다. 대신 들기름, 올리브유,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방의 양보다 중요한 건 지방의 질입니다. 같은 지방이라도 어떤 지방을 먹느냐에 따라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뚫릴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메가3 오일 섭취를 위한 3가지 실천 원칙.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좋은 것도 과하면 탈이 납니다. 안전하게 드시는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반 스푼부터 시작하세요. 기름을 공복에 먹으면 장이 놀라서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잘 안 드시던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엔 밥숟가락 반 개 정도로 시작해서 속이 편안하면 일주일 후에 한 스푼으로 늘리세요. 천천히 몸을 적응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들기름, 아마씨유로 계란 프라이 하시면 안 됩니다. 열을 가하는 순간 오메가3가 산화되어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로 바뀝니다. 심하면 발암 물질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생으로 드시거나 다 된 요리에 살짝 뿌려 드세요. 샐러드에 뿌리거나 나물 무칠 때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관은 냉장고에 하세요. 오메가3는 산소와 빛에 매우 약해서 금방 상합니다. 반드시 뚜껑을 꽉 닫아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했다면 한 달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상한 기름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냄새를 맡아보시고 쉰내가 나면 바로 버리세요. 이 3가지만 지키시면 안전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성공 사례와 오메가3 풍부 식품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 60대 초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60, LDL 콜레스테롤이 180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셨습니다. 약을 처방했지만 부작용 때문에 드시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분께 식이요법을 권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식물성 오일을 꾸준히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3개월 후 재검사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20으로 떨어졌고 LDL도 140대로 내려왔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수치가 개선된 겁니다. 물론 이 환자분은 오일만 드신 게 아니라 탄수화물도 줄이고 운동도 병행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약 없이도 수치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오일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 푸른 생선, 호두, 아마씨, 치아씨드 같은 것들이죠.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정어리 같은 생선을 말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구워 드셔도 되고 조림으로 드셔도 됩니다. 다만 튀기거나 너무 고온에서 조리하면 오메가3가 파괴되니 주의하세요. 호두.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아마씨. 갈아서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좋고 치아씨드는 물에 불려서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매일 이런 음식들을 챙겨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일 한 스푼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지혈증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 개선 1. 식단 조절. 그럼 탄수화물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지혈증의 진짜 주범은 과도한 탄수화물입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양을 줄이고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흰밥 대신 잡곡밥을 드세요. 식빵 대신 통밀빵을 드세요. 국수 대신 채소를 더 많이 드세요.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양을 줄이세요. 밥 한 공기 다 먹지 말고 반 공기만 드세요. 대신 반찬을 더 드시고 특히 채소를 많이 드세요.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단 음식도 줄여야 합니다. 믹스커피, 탄산음료, 과자, 빵 이런 것들은 설탕 덩어리입니다. 이런 걸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남은 당분이 전부 지방으로 바뀝니다. 가능하면 끊으시고 힘들면 횟수라도 줄이세요. 이 운동 및 스트레스 수면 관리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지혈증 개선에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수영 같은 운동이죠.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힘들게 할 필요 없습니다. 숨이 약간 차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격렬하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병행하시면 더 좋습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서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꼭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운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혈당이 올라가고 지방이 쌓입니다. 특히 배 주변에 지방이 쌓이는데 이게 내장 지방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망가집니다. 배고프지 않은데도 자꾸 먹게 되고 특히 단 것이 당깁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합니다. 3. 금연, 절주 및 정기검사 금연과 절주도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고지혈증이 있는데 담배까지 피우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몇 배로 올라갑니다. 당장 끊으세요. 술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은 술을 마시면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제한하세요. 소주 한 병, 맥주 2캔 이상은 마시지 마세요. 정기적인 검사도 잊지 마세요.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받아서 수치를 확인하세요. 수치가 개선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은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을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수치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조절하세요. 고지혈증 개선을 위한 마음가짐, 완벽함보다 꾸준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못 지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어제 회식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오늘은 더 건강하게 먹으면 됩니다. 어제 운동을 못했다면 오늘 하면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고지혈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개선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지혈증은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식이 구조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냉갑착 식물성 오일 한 스푼.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엔 반 스푼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리세요. 절대 가열하지 말고 냉장 보관하세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나쁜 지방을 끊고 좋은 지방으로 바꾸세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히 자세요.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수치를 확인하세요. 변화가 보이면 더 열심히 하시고 안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고지혈증 약 물론 필요할 땐 써야 합니다. 하지만 평생 약에만 의존해서는 내 몸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약은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치료는 생활 습관 개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신선한 생들기름 한 스푼 드셔보세요. 그 고소한 한 스푼이 끈적한 혈액을 맑게 흐르게 하는 윤활유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무엇을 먹느냐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